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도슨트이자 참기름 소믈리에로 알리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보통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전통시장 도슨트로 활동한 지 9년 됐고요. 참기름 소믈리에로 활동한 지 7년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매일 열리는 시장이 1,500개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시장은 성수동에 있는 뚝도 시장입니다. 1,500개의 전통시장 외에도 5일마다 열리는 전통시장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전국에 550개가 있고요. 다 합치면 약 2,000여 개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개 넘는 시장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이 인류문화유산 중에 하나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시장도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광화문에서 왔고요. 제 집은 광화문에 있지만 사실 집의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제주도에서 로컬 브랜딩 스쿨이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장님이신 노정민 교수님과 같이 제주도에 있는 장인들을 발굴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장인들의 제품을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제가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언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동대문의 삼촌. 네,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사익삼촌. 그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바보가 되느냐 아니면 아주 훌륭한 상인이 되느냐, 그 차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언어라는 것은 지역에도 있습니다. 지역의 언어를 이해하는 지역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지역에 쉽게 동화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 겉도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발생을 할 겁니다. 장인들의 문화에도 마찬가지로 이 언어가 있습니다. 장인의 언어를 이해한다면 쉽게 대화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무슨 일을 하냐고 질문하시면 저희 부모님이 제일 난처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 도대체 뭐하니? 를 지금 10년째 묻고 계시고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대기업 공채가 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네, 제가 창업한 지 벌써 10년이 됐고요. 23살에 창업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500개 전통시장 중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전국의 1,011개의 시장에 대한 사진과 글로 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10번 이상 다녀온 시장의 숫자만 1,011개이고 10번 이상 다녀오지 않은 시장까지 합치면 약 1,300여 개의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이제는 그 시장에 가지 않아도 시장의 어르신들이 투지폰을 꾹꾹 눌러서 저한테 새로 생긴 상점 아니면 사라진 상점, 오늘 찾아온 트로트 가수의 이름을 꾹꾹 눌러서 보내주십니다. 이제 하루에 1,000건 이상 띠링띠링 하는 문자가 울리고요. 약 100건 정도는 전화로 답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정보들을 모으게 됐고 그 정보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제가 방앗간을 차려야 된다는 통계를 찾게 됩니다. 어떤 통계냐면 지구상에서 시장이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처음 생길 때 첫 번째 상점이 방앗간일 확률이 무려 65%고요. 지구상에서 소멸할 때 방앗간이 마지막 상점일 확률이 놀랍게도 75%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경주 황리단길에 황남시장이 있거든요. 그 황남시장은 과거 150개의 상점이 있었는데 현재 2개의 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2개의 상점 중에 하나는 당연히 방앗간일 거고요. 또 하나는 정육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단순 유통이 아닌 뭔가 손기술이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는 2차, 3차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시장을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11개 시장에서 300여 분의 장인을 선택했고요. 참기름을 착유하는 장인들에게 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받는 기준은 조선시대
21대 왕인 영조가 드셨던 참기름을 복원하고 있고요. 영조가 드셨던 참기름을 복원하는 이유는 영조가 수라상을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꿀, 소금을 관장하는 관직을 별도로 두셨던 왕이었기 때문에 참기름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요. 그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조선의 왕인 영조가 참기름을 먹고 나면 조선 팔도에 더 이상 참기름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참기름을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활동하다가 방앗간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방앗간을 활성화시키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을 세우고 나서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방앗간에서 가장 신뢰가 무너진 상품이 참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기름만 파는 편집숍을 만들었고요. 서울 구로시장에서 청년상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00여 분의 장인의 참기름을 가져다가 테이스팅을 할 수 있는 편집숍을 만들었고요. 그 300여 종의 참기름 중에서 나한테 맞는 한 종의 참기름을 선택하면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의 두 번째 버전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연남방앗간이라는 공간이었고요. 어반플레이의 디렉터로 소속이 돼서 연남방앗간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최근에 독립을 해서 참기름뿐만 아니라 명란젓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감태라든지 참기름의 친구들을 만나는 여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1,500개의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그 지역 경제와 로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하는 지역 상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인사이트라고 하면 저는 오리지널리티를 찾아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어디일까요? 성남모란시장 1800년대 후반에 조선시대에 생긴 시장이지만 그것보다 무려 400년 전에 생긴 시장이 있습니다. 어디 중앙시장? 서울중앙시장? 네, 서울중앙시장 1960년에 어디요? 강병시장? 강명. 네, 광명. 광명시장은 1970년대 시작된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시장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1414년에 시작했고요. 남대문 시장의 아들 시장은 1905년에 시작된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의 아들 시장은 놀랍게도 1967년에 시작된 동대문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역사들이 있고요. 그럼 참깨의 고향은 어딜까요? 광주에서 참깨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전라도. 그래서 대기업의 참깨들은 전라도에서 나오는 게 맞고요. 참깨의 오리지널리티는 놀랍게도 아프리카 사바나입니다. 사바나.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토고와 같은 나라들이 참깨의 고향이고요. 그게 이집트, 인도, 중국 길림 연변에 왔다가 우리나라까지 오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뿌리를 찾아서 고민을 한 후에 지역과 로컬에 그리고 전통시장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보들과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이희준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